이거 좀 해봐. 아씨 안 좋아. 아니 쌤 저 피했어요. 피해 안 되죠. 쌤 오늘 좀 화가 많으시네요. 미안해. 쌤 30분 전에 들어가요. 미안해. 열받게 하지 마. 나중에 예민해. 자 얘들아. 집중하라. 자 우리가 이제 대단한 통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경우의 수, 확률, 그리고 중3 통계를 다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쪽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어렵게 나오면 다 못 풀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나온다 생각을 하면 돼. 물론 익숙해지면 쉽다는 얘기야. 익숙해지면 경우의 수나 조건 방법보다는 쉬운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해. 자 여기서 새로 배우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너네가 좀 다 외워줘야 돼요. 낯선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자 단원 이름은요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우리 대단원 3단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따라하세요. 확률 분포. 그게 뭔가에 대한 막 그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를 마지막에 배우는데 그건 비밀이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자 개념 프린트를 넘겨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우선 확률 변수는 뭐고 확률 분포는 뭔지 우리가 정의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확률 변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시행의 결과를 이게 뭐야? 왜 두 칸이 끼워진 것처럼 보이지? 프린트에는 사건의 결과를 사건의 결과라고 돼 있어요? 사건의 결과를 이거 시행의 결과가 맞아요. 왜 거기 오타가 좀 있었나 보네. 따라서 시행의 결과를 수에 대응시킨 함수 뭐라고? 시행의 결과를 뒤진다? 집중해줘.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해요.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그걸 따라서 숫자에 대응시킨 함수. 변수라고 해. 왜 함수라고 불러? 변수의 역할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함수지만 우리가 합성함수 느낌이에요. 속함수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자,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따라서 확률 변수의 값을 줄여서 그냥 확률 변수를이라고 해요. 확률 변수를 따라서 확률에 대응시킨 함수. 이게 뭔 소린가? 좀 처음에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내가 밑에서 준비해놨어. 자, 동전을 2번 던질 때 뒷면이 나온 횟수의 확률 분포를 알아보겠다. 이게 뭔 소린가? 자, 일단 따라서 시행의 결과를 숫자에 대응. 그래서 우리가 시행 결과 그럼 표본 공간 S를 가져오고요. 그때 확률 변수는 주로 X, 대문자 X, Y로 우리 쓰게 돼요. 자, 여기서 X 이렇게 쓸게. 자, 그럼 결과를 숫자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어떤 숫자에 대응시킬 거냐? 따라하세요. 뒷면 나온 횟수 이걸 X 이렇게 둔다면 봐봐. H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앞면 이런 뜻으로 내가 쓴 거예요. 앞면이 2번 나왔다? 그럼 뒷면 나온 횟수가 몇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0 이렇게 대응을 시킵니다. 자, 그럼 HP는 몇 번? TH는? 한 번. TT는? 2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하세요. 시행의 결과를 숫자에 대응. 이게 확률 변수인 거야. 이 함수 자체가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또 변수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대응시켰잖아요. 이거를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을 각각의 확률에 대응. 그래서 우리가 0, x가 0이 됐대요. 0이 될 확률은 몇 개 중 하나 케이스였어요? 4개 중 하나니까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라고 하면 되니까 우리가 x가 가지는 값을 각각의 확률에 대응을 시킨 이 함수를 우리가 볼 거예요. 자, 1이 될 확률은 그럼 몇 분의 몇인 거예요? 2분의 1, 그렇죠. 2가 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인 거야? 4분의 1에서 우리가 이만큼의 함수를 따라하세요. 확률의 분포를 본다. 이 함수가 확률 분포인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용어가 새로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어. 확률 변수란 따라서 결과를 수에 대한. 확률 분포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를 확률에 대한.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는 이 함수, 이 x가 가지는 값과 그때의 확률,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이걸 따라하세요. 확률 분포. 자, 확률 분포를 내가 식으로 나타내보면요. P하고 확률이에요. 확률. 어떤 확률이냐면 라지 x가 확률 변수 라지 x가 는라고 쓸 거예요. 그게 몇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라고 쓰면 좋을까? 0 이렇게 쓰면은 P 라지 x는 0 이렇게 쓰면 이때 확률을 의미를 하는 거야. 몇 분의 몇 하고 쓰면 돼요? P하고 그럼 내가 뭐라고 쓸 거게? X는 1 하면 이게 몇이나 쓸까요? 2분의 1. 마지막 하나 더 쓰면 좋겠네요.
x는 2 하면 몇 분이면 4분의 2. 자, 근데 이게 3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아, 분포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보기가 편한데 값이 300개 이렇게 되면 이게 식이 300개가 있습니다. 알아보기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돼요. 따라하세요. 표로 나타내기. 표로 나타내기. 그래프로 나타내기. 그래프로 나타내기. 자,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겠다. 자, 표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딱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약속이니까 외워야 돼. 첫 번째 줄에는요, 라지 x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들을 나열을 할 거야. 뭐뭐 있었어요? 0, 1, 2 이렇게 쓰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 확률 분포, 이 값이 가지는 p하고 라지 x는 한 다음에 우리 x가 가지는 값들을 기호로 미지수로 보통 표현한다면 스몰 x, 스몰 x, 스몰 x는 똑같잖아. 첫 번째 값 스몰 x, 스몰 x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라지 x가 스몰 x 어떤 값을 가질 때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몇 분의 몇 쓰면 돼요? 4분의 1. 여기는요? 2분의 1. 여기는요? 4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들을 쓴 거잖아. 이 확률들도 기호로 미지수로 나타낸다면 x1이 될 확률 p1, x2가 될 확률은 뭐라 쓸까? p2. 여기는요? p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될 거야. 이 틀을 너네가 기억을 해야 돼. 따라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 표 이름을 확률 분포 표라고 불러요. 너무 직관적이죠? 자, 무슨 표라고요? 확률 분포 표. 왜 그렇게 부르냐라고 하면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어요 라고 말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건데요. 자, 얘는 x축, x가 가지는 값을 스몰 x라 했을 때 스몰 x축 이렇게 보통 쓰고요. 자, 이렇게 가지는 값이 0, 1, 2 0일 때는 몇 분의 몇? 4분의 1 1일 때는 2분의 1 2일 때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하면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 거야. 이 그래프는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무슨 그래프라고 불러줄까요? 확률 분포. 맞아요.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되게 직관적이죠? 자, 우리가 지금 얘네들에 대해 계속 알아보게 될 거야.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확률 분포. 자, 여러 가지 확률 분포를 다루게 될 건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된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야 돼. 확률 변수가 뭐야 하면 막 변수요 이러면 안 돼. 따라서 시행의 결과를 시행의 결과를 수에 대응시키는 함수였어요. 수에 대응시키는 함수. 근데 그 함수가 변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확률 분포가 뭐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된대요? 확률 변수를 네, 얘를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서 한번 너네가 써볼까?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이게 확률 변수. 그 확률 변수야. 그 대응, 그 함수가. 근데 막 300개 나온다고 복잡해서 저걸 만들었다잖아. 저것도 300개 하면 되게 이거 더 복잡하지? 덜 복잡하니까. 이건 덜 복잡해. 왜냐면 점이 300개가 찍히면 마치 곡선처럼 느껴져서 그래프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와. 되게 좋은 질문. 쥐야 빨리 써야지. 네. 쌤이 이상하다고? 아니. 쥐야 그 생각만 하네. 너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꿀 순 없잖아. 이 표현이 익숙해지세요? P 라지 X는 스몰 X. 저 P 라지 X는 스몰 X 저 형태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하나 줄래? 아니 괜찮은데. 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다 알아야 돼. 국어장처럼.
자, 그리고 확률 변수를 표로 그래프로 나타냈잖아요. 자, 이 함수를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얘는 지금 점을 보면은 이 세 점을 지나는 그냥 함수를 작성을 해주면 돼. 예를 들면 너네가 이 세 점 지나는 진원아, 이 세 점 지나는 함수 식 작성해 줄 수 있어? 구간 분할하면 후한 분해도 되겠죠. 근데 x값 3개로 나눌 거야? 하나의 함수로 딱 표현할 수 없어? 구한 분할 안 하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함수를 쓰면 되거든? 무슨 함수 배웠을까 중3 때? 절대값. 절대값 함수 많이 아니에요. 2차 함수 위로 볼록해서 지나가게 만들 수 있잖아요. 또는 절대값 함수로 이렇게 되게 만들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내가 확률 함수를 p 라지 x가 스몰 x 해서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확률 함수를. 자, 그러면 절대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2차 함수도 너네 할 수 있겠지? 2차 함수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요, 꼭 시점좌표 주고요. 최고차 항계수가 1, 4분의 1, 4분의 1, 마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하고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0대2 하면은 1이 되죠? 마 4분의 1, 뿔 2분의 1에서 몇 분의 몇? 2분의 1. 1대2 하면 이거 소거되니까 몇 되고? 2분의 1, 3, 2대2 패스도 0일 때랑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면 따라하세요. 확률 함수. 확률 함수.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확률 함수라고 안 하고 확률 땡땡 함수라고 두게 되는데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저는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들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한번만 읽고 넘어갈게. 확률 변수가 뭐야? 라고 하면 너네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확률 변수인 거야. 확률 분포가 뭐라고요? 확률 변수를 확률에 대응시키는 함수. 네, 그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주로 다룰 때 따라하세요. 표로 나타내기, 표로 나타내기, 표로 나타내기. 표로 그 함수를 나타내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집중해야지. 자, 그 다음 우리가요, 확률 분포를 분류를 좀 할 거예요. 우리가 통계, 대단원 3단원 통계는요, 나중에 너네가 이쪽이 개념 테스트 보기가 되게 좋아. 구조화가 되게 잘 돼서 첫 번째 확률 분포를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 뭔가를 배워요.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확률 분포는 또 우리가 두 개로 나눌 거야. 여기서 지금 무슨 확률 분포를 배울 거래요? 뭔 소리야? 이상한 확률 분포를 배워요. 뭐 이상한 거 이상하다고요? 아니요. 니봐? 죄송합니다. 이상 확률. 아이봐. 자, 이산이라는 거는 수학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끊어져 있는 값들을 말해요. 그럼 이산이 아닌 건 약간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는 느낌? 그러면 연결 확률 분포 좀 이상해. 확률이요? 네? 따라하세요. 연속 확률 분포. 이 두 개를 우리가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이것도 되게 직관적으로 납득이 잘 될 거예요. 자, 얘네 정의부터 얘기를 하자면 따라하세요. 확률 분포의 이름. 확률 분포의 이름. 무슨 확률 분포인지는 확률 변수가 무슨 확률 변수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의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확률 분포. 그게 이산 확률 분포인 거야. 그럼 얘는 분포의 확률 분포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똑똑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이 안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니 씨 이산 확률 변수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엄밀한 정의.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통계학 개론에서 이 내용을 또 배우게 될 건데 엄밀하게는 따라하세요. 셀 수 있는 무한. 셀 수 있는 무한. 그러니까 유한하거나 셀 수 있는 무한 그걸 줄여서 가산집합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교육과정상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거라서 셀 수 있는 무한은 교육과정에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도 교육과정상 그냥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유한계 값을 갖는 유한계 값을 갖는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예를 들어 봐봐. 내 주사위 눈을 던졌어. 그래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이 나온 횟수라고 한다면 1이 제일 적게 나오면 몇 번 나올 수 있고? 0번. 제일 많이 나오면? 3번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 하면 유한해, 무한해? 유한. 그러면 그 확률 변수는 무슨 확률 변수라고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명의 사람 되게 많은데 한 명 뽑았을 때 그 사람 키를 잴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의 키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 키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 개쯤 있을까요? 190개 정도 있을까요? 1cm부터 190cm까지. 아니 1부터 210cm까지는 다 될까? 아니 1부터 300까지는 다 될까? 210까지?
네, 그러면 너 키 몇이야? 너무 예민한 질문이니? 키 큰 사람한테 그렇게 수아나 키 몇이야?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 아 싫어. 몇이야? 나 2m 좀 안 되는데. 지영이도 2m 좀 안 돼. 모르겠어. 알았어. 지금 키 몇이야? 2m 좀 안 돼. 그래서 몇이냐고요? 160. 와? 168. 168? 나보다 크네. 168.00000인 거야? 아니 그건 그러면 몰라. 예를 들면 168인 사람 10명 모아놓으면 실제로 정확하게 재보면 다 똑같을까? 전부 다를 거야. 따라서 키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키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한하다. 그 시수 전체 집합의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값이 무한계. 그러면 그 확률 변수 내가 한 사람 뽑았을 때 나오는 키 x를 키라고 본다면 이 키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때요? 무한해요. 그럼 이거는 확률 변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무슨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연속 확률 변수. 얘의 확률 분포를 내가 나타낸다면 그럼 무슨 확률 분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되나요? 우리가 일단 확률 분포를 구분을 할 때 따라서 이산, 연속 두 개의 확률 분포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나누는 기준은 따라가세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 그게 유한하면 무슨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무한하면 연속 확률 변수. 그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뭐라 부르고? 이상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이라고 했으면 이산 확률 분포라고 말해야 돼요. 헷갈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뭐라 부른다고요? 네, 지금 너네가 한 3,000개 배워서 헷갈리는 것이면 한 3,000개 배웠지 지금. 그죠? 막 무슨 확률 변수 무슨 함수는 3,000개 배워서 헷갈리는 거지? 두 개밖에 안 배는데 헷갈리는 일 없지 않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유한계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가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 문제에서는 어떤 걸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하는 순간 얘 가지는 값이 뭐가 있을까? 유한할까 무한할까?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돼. 왜 굳이 두 개로 나누나요? 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관심사가 다르고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을 해야 돼 먼저. 그 다음 얘를 물어봤네? 어떻게 다뤄야지? 얘를 물어봤네? 어떻게 다뤄야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률을 함수,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까 내가 막 2차 함수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그걸 따라하세요. 확률 함수. 그 어떤 확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함수라고 하는데 그 확률 함수를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거야. 되게 대학교 가면 더 많이 배우는데 우리 두 개밖에 안 배워요.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확률인 함수. 아까 내가 P 라지 X 스몰 X 이렇게 놓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이렇게 놨잖아요. 내가 이 함수에 1대1에서 나오는 함수값 그게 곧 확률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서 함수값이 확률인 함수.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 그럼 함수값이 확률이 아닌 것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구분을 하는 거야. 또 다른 건 뭘 배우냐면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밀도니까 갑자기 과학 같잖아요. 네. 약간 직관적인 느낌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단 내가 밀도 함수로 설명을 해줄 건데 이게 뭔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함수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확률. 그렇게 된 함수를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다?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는요 fx 이렇게 안 써요. 왜냐? 함수값이 곧 뭐가 된다 그랬으니까 확률이니까 존나 특별히 그래서 p로 쓸 거예요. 그럼 px 아니요 이렇게 안 써. 아쉽게도 안 쓰고 이걸 쓸 거예요. 따라서 p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억울하면 니네가 과거 돌아서 수학대로 하면 돼. 자, 그래서 확률 함수값이 곧 뭐가 된다고요? 확률인 함수를 뭐라고 부르고 기호는 어떻게 쓰기로 했다고요? px는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의 간단한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확률. 이기 때문에 확률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을 하면 돼. 이 함수값 xi는 i번째 어떤 x값을 가지는 확률이든 어쨌든 결과가 확률이니까 확률을 마이너스 3 이런 거 해야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확률 단원에서 배웠어. 확률 몇 이상? 0 이상. 몇이야? 1이야.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의 함수값은 항상 0 이상 1이라는 값을 가진다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범위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아까 우리 x가 0, 1이 가지는 동전 던진 거 했었죠? 만약에 p 한 다음에 x가 1, 이게 아까 몇이었죠? 2분의 1 맞아요.
P하고 라지 X가 2가 아까 몇이었죠? 4분의 1. 4분의 1.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꼭 뭐는 뭐 이렇게 안 쓰더라도 P 한 다음에 1 이상 2 이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라지 X가 1 이상 이하의 값을 가진다는 건 몇 또는 몇? 1 또는 2를 가질 확률. 2니까 이거는 얘 확률과 얘 확률을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몇 분의 몇 더하기? 2분의 1. 몇 분의 몇?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x가 가지는 값이 되게 많더라도 예를 들면 x가 가지는 값이 땡땡땡에서 30 이렇게 있어요. 그때 여기 첫 번째 값을 뭐 p1, p0, 0이니까 0으로 쓸게요. p0, p1, p 이렇게 된다면 p 한 다음에 라지 x가 3 이상 6 미만 이걸 구해라라고 한다면 몇일 때 확률부터? 3일 때 확률부터 몇일 때 확률까지? 5까지 확률을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된다를 일반화시켜서 기울여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A 이상 B 이하다? 그러면 최소인 몇일 때 확률부터? 몇일 때 확률까지? 그런 의미로 내가 그냥 쓴 거야. 그런 의도로. 따라하세요. 확률을 모두 더하면 그러면 항상 몇이 될까요? 1인 거야. 아까 확률을 모두 더한다는 건 P하고 라지 X가 몇일 때부터 있었죠? 0이 몇 분의 몇이었죠? 이걸 다 더하면 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전체 확률이니까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 똑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걸 우리 따라하세요.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 우리가 확률 분포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확률 분포는 크게 몇 가지 확률 분포로 분류를 할 거다. 두 가지. 외우하면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관심사가 다르고 다루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은 따라서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 그걸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면 이산 확률 분포인 거고 유한계 값을 누가 유한계 값 가지면? 확률 변수. 변수가 유한계 값을 가지면 무슨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이상 확률 변수. 그때 확률 분포가 뭐다? 이상 확률 변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완벽한 설명이에요. 잘했어요. 자, 연속 확률 분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서 확률 변수가 무한한 값을 가지고 그러면 그 확률 변수를 뭐라 부르게 되는 거야? 연속 확률 변수. 그때 확률 분포를 뭐라 부른다? 연속 확률 분포. 쉽지 않죠. 복잡하죠. 네.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따라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그걸 확률 함수라고 하는데 어떤 확률 함수를 쓴대요? 확률? 질량 함수. 이게 뭔데? 라고 하면 따라서 함수값이? 확률인 함수. 여기까지는 중요하고 이건 뭐 사실 당연한 느낌이라서 하다 보면 당연한 거야. 여기를 좀 더 내가 이 정의를 정확히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까 우리 예시 동전 2번 던질 때 했었죠? 동전 3번 던질 때 뒷면에 나온 횟수 우리 확률 분포 를 그림, 그 집합, 그다음 대응 뭐 이렇게 했었죠? 그거랑 그림표 그래프를 표현할 시오는 너네가 숙제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아까 앞면을 H, 뒷면을 T 하면은 이것만 한번 우리가 하고 넘어가자. 자, S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표공간의 원소가 몇 개가 될까요? 동전 3개 던질 때 결과의 개수는? 3개? 어떻게 세? 8개. 8개? 어떻게 8개? 2의 세제곱. 2세제곱. 그렇죠. 앞뒤에서 2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쓸게요. H부터 뭐 땡땡땡에서 마지막 뭐까지? DD까지. 8개가 있을 거고 따라하세요. 시행의 결과를 숫자에 대응. 자, 여기 나는요. X에 따라 뒷면이 나온 횟수. 이걸 X 이렇게 넣으면 X의 확률 분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에다가 대응을 시킬 건데 뒷면 나온 횟수니까 x가 가지는 값은 최소 몇부터? 0부터 최대 몇 가지? 3까지니까 0, 1, 2, 3 한다 대응 막 시켜. 그럼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를 확률의 대응. 그럼 확률이 몇 분의 몇부터 있을까요? 제일 적은 건 8분의 1부터 있을 거고요. 제일 많은 거 8분의 몇까지 있을까? 3까지 있을 거야. 반면 한번 나온 게 8분의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분의 2도 있을까요? 어떻게 되면 8분의 2가 될까요? 전부 다 안 미연하면 8분의 1. 하나만 안 미연하면은 8분의 3. 이렇게 첫 번째 한 면, 두 번째 한 면, 세 번째 한 면. 두 개만 한 면 그러면 8분의 3. 전부 다 안 미연하면 전부 다 뒷면에도 8분의 1이 없네. 이 두 개밖에 없네. 자, 이거를 대응시킨 게 따라서 확률 분포. 이 확률 분포를 뭐로 나타낼 수 있고? 표로 나타낼 수 있고 뭐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프. 이거는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 밑줄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뒷면이 나온
횟수 확률에서 x라고 하자. 논술에서 x 땡땡 하고 뒷면이 나온 횟수 이렇게 쓰면 돼. 이것만 쓰고 숙제로 너네가 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요. 왜요? 이상하죠? 와, 우리가 따라하세요. 관심사가 다르고 다루는 방법이 달라. 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통계가 시작되는 생각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이 세 가지에 주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주 관심사예요. 자, 우리가 평균은요 중3 때 배웠어. 대표값과 산포도에서 어떤 집단의 성질을 표현하는 방법. 대표하는 그 숫자가 따라서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와, 존나 옛날 같은 생각이 나네. 10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중에 우리는 평균값에 대해 다루게 될 거고요. 평균값은 기호는 스몰 m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자, 그 다음 대표값과 산포도에서 또 우리 산포도에서 배운 게 따라서 분산, 표준편차. 분산은 기호로 대문자 v 이렇게 쓸 거고요. 소문자 표준편차는요 이 이상하게 생겼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동그라미 한 느낌에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옛날에 대진구상 그 이 당시 대진구상 가르칠 때 이렇게 썼다고 이거 서술형 감점 나와가지고 내가 개 열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쓰면 돼요. 어떻게 쓰는가? 조금 길면 약간 기본적 이렇게? 아니 저거는 이 정도로 쓰면 돼요. 이거는요, 야 이거 그리스 문자 뭐야? 시그마 따라서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이 소문자야. 대소문자. 시그마라 불러요. 시그마예요 이게. 저기 시금은 그래서 여기 시그마가 두 개가 나요. 이 소문자 시그마 나오고 대문자 시그마가 나와요. 헷갈려? 네. 그 시그마가 30개 있어서 헷갈리지. 그죠? 30개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지. 저희도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두 개가 헷갈릴 일은 없잖아요. 자,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하나씩 해볼 거예요.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의 평균. 이건 다른 말로 따라하세요. 기대값. 참고로 이제 확률과 통계는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도박에서 발전을 하게 된 거야.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도박 할까 말까 존나 고민이 돼. 근데 뭔가 하면 내가 손해일 것 같기도 하고 이득 볼 것 같기도 애매한 거야. 그래서 똑똑하고 젊은 수학자들은 돈 준 다음에 야, 너 이거 내가 하는 게 나을지 안 하는 게 나을지 계산해봐. 그래서 돈을 주고 맡긴 거야. 그래서 막 걔네가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발전한 학문이 확률과 통계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의 기대값. 이거의 예시는 이제 동전을 던지는 도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전을 3번 던지는 도박이에요. 내가 도박장을 열었어. 참가비 1,800원입니다. 앞면 개수가 몇 개가 나올 때 따라 다른데요. 앞면 개수 나오고 곱하기 1,000원 네, 이렇게 줄게요. 할래요? 예, 지금 할래 말래? 당연히 하죠. 당연히 세대 넣으면 3,000원인데 이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지우가 부자가 됐지? 태가망신을 할지는 계산해보면 알 수 있겠대요. 너 도박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거 아세요 이거? 그거 뭐야? 이거 오징어 게임 뭐예요? 자산하는 거야?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럼 이제 기대값 내가 이거를 한번 도박을 참여를 했을 때 기대되는 얼마 정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를 보면 그게 만약에 기대되는 값이 2,000원 정도로 기대가 된다? 하는 게 이득이 안 하는 게 이득이야? 많이 하면 무조건 이득 볼 거야. 근데 기대값이 1,600원이다? 이득일까 손해일까? 손해를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자, 그걸 계산을 하려고 해요.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요. 기대값을 하면 내가 실제로 통계적 확률과 대신 진짜 몇 번 해보는 거야. 몇 번을 해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더라? 이것만 써놓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3번을 던질 때 확률을 그냥 썼던 것 같다. 확률로 나타냈던 것 같아요. 내가 x를요 x 땡땡 해서 확률에서 x로 놓고 상금 상금을 안 놓고요. 앞면의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 앞면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몇 번 던질 때 3번 던질 때 나온 앞면에 개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 이렇게 되고 아래쪽에 앞면 개수가 몇 개 나왔을까? 나올 확률 p 이렇게 일단 써볼게. 자, 그러면 x가 가장 적게 나온 몇 개? 0개. 그다음 몇 개? 그다음 몇 개? 몇 개? 자, 그때 수학적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앞면이 0개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인 거죠? 하나 나올 확률은 아까 했죠? 8분의 3, 이거 8분의 8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났어. 어떻게 했지? 실제로 동전 실제로 동전을 10번 이렇게 던졌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려줄지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던져보시죠. 던졌다고 칠까요? 그러면 상금이 이게 이거를 몇 번 나올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상금의 기대값 상금이 여기를 상금으로 볼까? 예, 상금이 제일 적게 받으면 얼마? 빵 원은 얼마? 이건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고 올 걸 그랬는데 이 생각이 날 줄 알았는데 잘 안 나네. 10번 던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나온 횟수를 한번 내가 써볼게. 여기 상금 이렇게 쓰고요. 횟수 이렇게 써볼게.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공식을 지금 유도하는 과정을 내가 예시를 이용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저렇게 유도가 될 건데 왜 저렇게 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0번 던졌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시행을 10번 했다. 그럼 우리가 빵원은 몇 번 나왔을 걸로 10번? 8번으로 할까? 8번을 시행했다면 몇 번 나올 걸로 기대를 할 수 있을까? 한 번. 여기 몇 번 나올 걸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3번. 여기는요? 몇 번? 3번. 그럼 내가 총 받은 상금의 평균을 구해보자면 총 상금을 더한 다음 시행 횟수를 뭐 해버리면?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식으로 한번 써보면 상금의 평균 이걸 한글로 써볼게요. 이거는 좀 내가 1년이 지나니까 까먹네. 그래서 써놔야겠다. 자, 상금 평균 하면은 우리가 0이 얼마? 몇 번? 한 번 나왔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 누가 몇 번? 1,000원이 3번. 그 다음 누가 몇 번? 2,000원이 3번. 그 다음 누가 몇 번? 3,000원이요. 그런 다음에 총 시행 횟수인 뭐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눠버리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8분의 한 다음에 3,000원, 6,000원, 9,000원, 3,000원, 12,000원, 1,500원. 자, 그러면 계속하게 되면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가 되는 그런 도박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따라하세요. 상금의 평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따라하세요. 상금의 기대값. 얘를 여러 번 하다 보면 1,500원 정도 얻을 걸로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상금의 평균 또는 상금을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기대값. 문제에서 우리끼리는 주로 평균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문제에서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 구하라라는 말로 너희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이 평균을 내가 직접 나열해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요. 여기 표로 내가 표현을 해놨죠. 자, 그럼 이때 확률을 내가 표현을 한다면 각각의 확률. 자, 여기 확률을 몇 분의 몇이라고 쓰면 되는 거였지? 네, 여기는요, 여기는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한 걸로 내가 바꿔 생각을 할 거냐면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할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따라서 0 곱하기 몇 분의 몇이라고 쓸 수 있을까? 8분의 1 더하기 몇 곱하기로 쓸까 내가? 1000 1000 곱하기 그 다음이요 8분의 3 더하기 그 다음 뭐라 쓸까요? 1000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뭐라고 써요? 3,000 곱하기 8분의 몇? 네, 8분의 1.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상금 곱하기 그때의 확률 을 곱해. 그러나 전부 다 뭐해? 더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에서 사실은 얘랑 얘만 있으면 돼요. 얘랑 얘를 뭐하고? 곱하고 얘랑 얘랑 뭐하고? 곱하고 얘랑 얘랑 뭐하고? 전부 다 세로로 곱해. 그러나 그걸 전부 다 뭐하면? 더하면 신기하게도 상금에 뭐가 나오더라? 평균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x가 가지는 값, 상금이죠? 상금이 여러 개가 있을 거야.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 땡땡땡에서 만약에 n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일반화를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럼 그때의 확률 p하고 large x가 스몰 x는 값을 가질 확률, 이렇게 확률 분포로 표로 나타내보면
x1을 가질 확률은 내가 p1 첫 번째 확률 p1로 쓸게요. 얘는 뭐라 쓸까? p2 여기는요 비상. 땡땡땡 마지막 뭐라 쓸까? pn. pn 뭐예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때 그러면 내가 기대값 평균 2x라고 쓸 거야. 익스펙테이션 앞글자 1을 짜서 대문자 2로 쓰게 되고요. 자 얘네들은 뭐하고? 곱하고 x1, b1 얘네들은 뭐하고? 곱하고 x2, b2 얘는 뭐하고? b3 하고 얘네들 전부 다 뭐하는 거야? 더하고 땡땡땡 뭐까지? xn, bn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시그마로 얘를 묶어서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고요. 우리 k는 n은 쓰잖아요. 통계에서 주로 i는 주로 쓰게 돼요. 1부터 해서 내가 몇 개로 났죠 결과를? n개의 결과까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따라하세요. x가 가지는 값 x가 가지니까 그때의 확률 그때의 확률. 각각의 확률을 곱한 다음 전부 다 뭐해라? 더해라. 더해라가 되는 거야. 자 여기 들어가는 건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 확률 변수가 가지는가 그때의 확률 그때의 확률 이걸 더하면 신기하게도 그 확률 변수의 뭐를 구할 수 있더라? 평균을 구할 수 있더라. 기대값을 구할 수 있더라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식 일단은 따라하세요. 별의 평균 별의 평균 별의 기대값 별의 기대값 따라하세요. 별이 가지는 값 별이 가지는가 그때의 확률 그때의 그걸 확률 뭐 한다요? 곱한 다음 전부 다 뭐해라? 더해라. 더야. 그게 별의 뭐가 된다? 기대값 평균. 우린 평균이라 주로 부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 확률 변수가 가지는가 그때의 확률. 그때의 확률 그걸 뭐 한다는? 곱한다. 전부 다 뭐해라? 더해라. 더해라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아까 내가 예시를 들어서 표현을 해줬죠? 이 공식은 외워야 돼. 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분류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이산확률 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산확률 분포 중에 개특별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뭔가 와 얘는 정말 특별하다 해서 따로 배우게 될 거야. 여기 포함된 애 중 가장 특별한 애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서 우리가 주 관심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지금 평균 구하기를 한 거예요. 이 x 하면 따라하세요. x의 평균. x의 평균 우리는 x의 평균이라고 부르자. 문제에서는 x의 기대값에도 같은 의미인 거야. 자 이거 구해라 하면 따라하세요. x가 가지는 값 x가 가지는가 그때의 확률. 그때의 확률 을 싹 다 뭐해라? 더해라. 곱한 다음 더해라가 되는 거죠.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고 기호로는 우리가 small m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약속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하세요. 이산 확률 변수의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평균 네. 그럼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도 배우겠죠?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배웠는데 지금은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다루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이산 확률 분포의 이산 확률 분포의 평균. 평균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따라 시그마 시그마 xi pi. xip이 우리끼리 이렇게 부르자. 자, 지금 평균 구하는 걸 지금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삼포도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삼포도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할까? 시간이 1시간 조금. 네, 잠깐만요. 얼마 정도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까? 적당히? 자, 일단 예를 들면 우리가 산포도는 따라하세요. 자료값이 자료의 값이 퍼진 정도. 퍼진 정도 그걸 나타내는 거야. 왜 그걸 나타내야 하는가라고 본다면은 지우가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이고 아니 학원 원장님이랄까? 원장님이고 그 은호랑 수환 쌤이 있어요. 은호 쌤, 수환 쌤이 있는데 지우는 어느 쌤 반이 좀 잘하고 못하고인지 그 궁금한 거야. 그래서 평균 가져와. 그래서 평균은 몇이야? 했더니 은호 쌤 반이 있고 수환 쌤 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평균 몇이라고 M 구해봤더니 M1이라고 할게. 평균 60점이에요. M2 수환반 평균 몇이니까? 60점이에요. 오, 씨발 고만고만하네! 라고 했는데 사실 아니었어. 여기에 4명이 있었거든? 60? 아니야. 50? 70? 50? 70? 이렇게 해서 평균 60이었던 거야. 근데 수환쌤 반은 122점 10? 와 찌르다. 역시 내가 40 빼면은 20? 20 100, 20, 100 이랬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집단, 이 하나의 집단이라고 합시다.
이 집단을 얘만으로 판단하기가 좀 애매했던 거야. 지금 다르잖아. 알죠? 어떻게 생각했어? 이 반 문제 있어 없어? 애들 수준 맞게 잘 지금 묶여 있는 거야. 얘네한테 맞게 잘 가르치면 돼. 수환쌤 어떻게 생각해?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어떡하나요? 그럼 어떻게든 끌고 가면 되긴 하겠지. 잘 수 있어. 근데 좀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평균만으로는 우리가 이 집단을 표현하기 좀 애매했던 거야. 그래 따라하세요. 각각의 자료. 각각의 자료. 하나의 값을 자료라고 중3 때 불렀거든. 이 자료들이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걸 따라서 편차라고 불러요. 내가 편차의 표시를 해볼게. 자, 얘는 평균과 얼만큼이 차이 나니? 10점. 얘 얼만큼 차이 나? 그럼 얘는 점수가 똑같은 거야? 아니죠. 어떡하지 하다가 따라하세요. 자료의 값에 평균을 뺀다. 그럼 얘는 10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고요?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편차. 자료의 값의 평균을 뺀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편차. 자, 그게 이 내용이에요. x가 가지는 값, 각각의 값들이 있겠죠? 거기 뭐를 뺐다? 평균을 뺐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편차라고 부른다. 엄밀하게는 이제 여기 스몰 x, 이게 맞기는 해. 각각의 값들에 우리가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xi. 자, 그랬을 때 그럼 그것도 바꿀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럼 편차를 마주 구해봅시다. 얘는 몇이 되고요? -40. 얘는요? +40. 얘는요? 자, 그래서 이제 지우 원장님이 물어본 거야. 윤호쌤 애들 수준 비슷해요? 비슷해요. 얼마 정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편차를 이제 나타내고 싶었던 거지. 대충 애들 몇 점씩 차이 납니다. 10점 정도 차이 납니다. 여기 몇 점씩 차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럼 이 편차들의 평균을 그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편차를 다 더하고 몇으로 나눠버리면 4로 나누면 따라서 편차의 평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 더해봐. 그러면 애들이 평균이랑 점수 차이가 평균적으로 빵점 차이 난다? 뭔가 이상해? 수환쌤 어떻게 돼요? 몇 점이야? 다 더하면 빵점이야. 평균과 빵점 차이 난다? 뭔가 문제가 있어. 왜 나는 평균적으로 얼마큼 차이 나는지 평균과 보고 싶었는데 왜 다 자꾸 0이 나버릴까요? 어차피 더하면 다행히 왜 더하면 다 0이 나올까요?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가 그 평균을 보충하려고 더 따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부호가 지금 달라서 문제인 거야. 마이너스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든 다음 평균을 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원아,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방법 아는 거 있어? 절대값 씌우면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럼 뭐 해도 양수가 되게 보통? 제곱해도 양수가 돼요. 자, 그러면 얘를요. 따라하세요. 절대값 씌우고 평균을 구하자. 그건 우리가 따라하세요. 절대편차. 그거는 대학교 내용이에요. 우리가 안 하게 된 거야. 따라하세요. 제곱을 하고 평균을 내자.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적에서 다루는 분산의 정의예요. 따라서 편차, 제곱의 평균. 내가 빨간색으로 편차 제곱한 걸 써볼게요. 얘 몇이 되고요? 100. 얘 몇이 돼요? 100. 얘는요? 100. 와. 그럼 평균은 몇이겠네? 100. 이게 따라서 분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 분산을 볼까요? 그러면 일단 편차를 뭐 한 다음? 제곱한 다음 뭐를 구하면? 뭐야 이거? 1600. 얘는 몇이 되고요? 1600. 전부 다 뭐가 돼요? 얘도 뭐가 돼요? 그럼 편차를 제곱한 거야, 빨간색이. 그걸 뭐를 구하면? 평균을 구하면 이제 분산이 돼요. V2는 몇이 돼요? 16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다른 게 느껴져. 그럼 이제 그런 거야. 수원쌤 애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평균으로부터 몇 점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한 대체로 1600점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수가 막 1660점도 있는 거야? 아니잖아. 10, 이 구분을 할 수 있어. 누가 차이가 큰지는 알 수 있어. 근데 값이 너무 커졌어요. 왜 커졌을까? 뭐에서 커진 거야? 어떡하지? 루트를 씌워볼까? 해서 따라하세요. 루트 분산. 이게 표준 편차의 정의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이랑 좀 안 맞잖아. 그래서 루트를 씌운 걸 우리가 시그마 2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40. 얘는 시그마 1 하면 뭐가 될까요? 10.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대체로 애들이요. 평균으로 1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체로 몇 점 정도 차이 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3포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따라서 편차, 분산, 표준 편차의 개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걸 다루게 됐던 거 중3 내용이야. 이건 여기까지 중3 통계예요. 자, 그때 우리가 분산의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따라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 기억을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해. 자, 왜 편차를 그냥 평균 안 되고 왜 제곱해서 평균했었죠? 마이너스 때문에 다 더하면 자꾸 몇이 나와서 0이 나왔기 때문에 제곱을 한 거야. 근데 그럼 단점이 있었어. 값이 너무 어떻게 됐어? 커져버렸죠. 그래서 뭐를 씌워서? 현실에 맞게 좀 이렇게 현실화 시켜준 거죠. 그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편차. 우리가 분산은요. 분산은 V, 대문자 VX 이렇게 쓰고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베리에이션인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아무튼 우리가 VX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야 돼. 뭐의 평균이었죠? 편차 제곱. 편차가 뭐였냐면요. X값에 뭐를 뺀 게 편차라 그랬죠? 평균. 각각의 편차인 거야 이게. 그걸 뭐 해버리고 각각 편차를? 제곱. 얘의 평균을 구해라. 따라서 편차 제곱이 가지는 값? 편차 제곱이 가지는 값. 각각의 확률. 각각의 확률. 그때 확률을 PI라고 하고 이걸 둘을 뭐하고? 곱하고 싹 다 넣으면? 더하면 돼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야. 내가 분산의 정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 보통 구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이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변형할 거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너네가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자, VX n까지 한 다음에 xi-m의 제곱 pi 이게 따라서 편차 제곱의 평균 확률을 곱하고 다 더했다 평균 구했다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통계에서 자, 이거를 시그마를 완전 제곱을 풀어서요 n까지 한 다음에 x 이거 전개하고 얘 곱할게. 그러면 xi 제곱 pi 마이너스 2 x2m 먼저 써요. 2m xi pi 더하기 m제곱 pi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시그마의 성질로 더하기 빼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한번 써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하고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얘는 지금 i에 대한 상수니까 밖으로 빼면 되겠죠? 2m 한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로 전개가 될 거고 더하기 하고 이 m제곱도 지금 i에 대한 상수죠? 얘 시그마 밖으로 빼내면 m제곱 한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따라하세요. x제곱이 가지는 값 x제곱이 가지는 값. 그때의 확률 곱한 다음 다 뭐 했대? 더했어. 그럼 따라서 x제곱의 평균. 그럼 얘는 내가 기호만 찾으면은 따라서 x제곱의 평균 이렇게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얘는요 봐봐. 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안 봤었나? 따라서 x가 가지는 값 그때의 확률 곱한 다음 다 뭐 했어? 더하면 얘 x의 뭐가 되는 거야? 평균. 그럼 이거는 2x 또는 이제 2x는 뭐로 줄여쓰기를 약속했죠? m. 여기 m 있네? 그럼 2m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야? 따라서 확률을 다 넣어라. 모든 확률을 다 넣은 거야. 지효야 몇일까? 모든 확률을 다 넣으면 2분의 2인데요? 예? 더 있는데? 다 확률, 모든 확률인데요? 따라하세요. 확률의 총합. 이거는 외우는 게 좋아. 1. 이렇게. 그럼 더하기 뭐가 돼요? m제곱. 얘를 따로 쓰면 따라할게요. 제곱의 평균. x제곱 평균에서 따라서 평균의 제곱. 그래서 중3 때 우리가 배운 공식에 따라하세요. 제평평제. 처음 들어봐? 예. 시험을 안 봤다고 했지? 따라하세요.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제평평제. 이 국물이었는데 이걸 안 배웠다. 저 배웠어요. 배웠어요. 네. 제평 그 뭐야? 제곱의 평균. 따라서 제곱의 평균. 평제한 뭐에 뭐? 빼면 이거 정의 쓰는 것보다 계산이 보통 짧아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편의상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을 제곱한 걸 빼면 되나요? 따라서 제평 빼기 평제. 줄여서 뭐라 부를 거라고? 제평평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라하세요. 대표값 쭉 이제 평균을 배운 거고 따라서 삼포도 쭉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됩니다.
지울게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하게 된 거냐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주 관심사인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지금 다 다룬 거예요. 표준 편차 여기다 뭐만 씌우면 되니까 분산에 루트. 표준 편차 저희가 뭐예요? 하면 따라하세요. 루트 분산.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면은 뭐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따로 내가 쓰지는 않을 거야.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산 확률 변수의 성질이 있어요. 자, 내가 따라서 x의 평균, X의 평균. 그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상한 걸 평균 구하는 미친놈 x 플러스 b 평균도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이건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로 그대로 중학교 때는 시그마를 모르니까 이거를 막 점수 예시를 전부 다 10점씩 올려주고 막 전부 다 점수 2배 해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시그마로 그냥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있는 내가 이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같은 원리로 하면 나오는구나로 내가 외우면 돼요. 자, 우리가 E 한 다음에 ax 플러스 b는 하면 우리가 따라하세요. 평균의 정의. 평균의 정의는 이제 모든 값을 더하고 나누면 되는 건데 통계에서는 따라하세요. x가 가지는 값과 X가 가진 값과 그때의 확률을 곱하고 그때의 확률을 곱하고 모두 더한다. 모두 더한다. 이게 누구의 확률인 거야? x의 확률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지우도 돼요. 따라서 지우가 가진 값과 지우가 가진 값과 그때 확률을 곱하고 그때의 확률을 지우 i 이렇게 pi i는 1부터 n까지 하면 이게 따라서 지우의 평균. 지우의 평균을 구한다. 그럼 지우의 평균도 구하는데 저거의 평균을 못 구할까? 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ax 플러스 b가 가진 값과 따라서 ax 플러스 b가 가진 값과 AX 플러스 B가 가진 값과 a 스몰 x i b라고 쓸게요. 그때 뭐를 곱하고 pi 확률을 곱하고 다 뭐해라? 뭐해라?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시그마의 성질을 이거 하나씩 다 풀어내면 돼요. 이렇게 전개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axi pi 더하기 b pi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 더하기를 분리할 수 있고 이 a는 i와는 상수관계니까 밖으로 빼내주면 a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세하죠. 이거 어디 봤죠? 플러스하고 이거는 b도 i는 상수니까 b 밖으로 빼내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하면 따라하세요. x의 평균. X의 평균. 이건 다 확률의 종합. 확률의 종합. 그럼 얘는 내가 뭐라고 줄일 수 있어요? a 한 다음 ex 더하기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 x가요 3이었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2하고 3x-4의 평균 구하세요 하면은 우리가 저 성질에 의하여 이 더하기 빼기 밖으로 빼내고 실수를 밖으로 빼낸 다음에 뭐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3 2x 빼기 4에서 이거를 우리 3 대입하면 몇이 돼요?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성질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마찬가지의 논리로 이 분산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 분산의 정의 따라하세요. 편차제곱의 평균. 편차제곱의 평균. 그 재평평제를 이용하면 똑같이 되는 과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도 과정은 하진 않고 너네가 외우면 돼요. 자, 너네가 어떻게 외워야 되냐? x는 이렇게 되지만 분산에서는요 ax 플러스 b인데 갑자기 b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이게 따라서 퍼진 정도. 분산은 얼마나 평균으로 애들이 떨어져 있냐는 건데 다 문제 오류야. 그래서 다 같이 10점을 올려줬어? 다 같이 10점이 올라간 거야? 그 애들 점수에 그 떨어진 정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따라서 3포도는 그대로.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에서는 이 x 값에다 뭔가를 더하든 빼든 이건 무시해도 괜찮아. 그래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a제곱이 나왔다 정도로 외워주면 좋고요. 나온 이유는 저식 계산해서 얻어낸 거고 그냥 외울 때는 그렇게 외우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더 볼까요? 뭐? E 한 다음 아니요 vx가 5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럼 v 한 다음에 e 라지 x 뿔 1 얘의 분산은 뭘까 하면은 내가 뭐라고 하면 돼요? 2의 제곱 한 다음 v x 라서 몇이에요? 20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따라하세요. 제곱의 평균. 이렇게도 나와. 아까 재평평제였잖아요. EX 평균이 3이고요. VX가 1이다.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 그때 문제에서 이 X제곱은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따라서 재평. 이게 쭉 재평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바로 평제예요. 오, 맞아요. 재평하면 바로 평제. 딱 떠올라야 돼요. 자, 재평편식 작성을 해보면요. VX는 EX의 뭐에서?
제곱 아니 x제곱의 평균에서 2x의 뭐를 제곱을 뺀 거잖아요. 지금 뭔가 식이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 안 잘못됐네.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씩 알고 있는 걸 대입하면 돼. 이거 몇이라 그랬고? 1 이거 몇이라 그랬어? 9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 얘는 몇이나? 10인 걸 얻을 수가 있겠죠.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제평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현재 떠올라야 돼요. 아? 왜? 지우해? 제 평균 정도밖에 생각이 제 말이 미친놈 아니야? 나 제평 제평 평제 평제 그게 뭔데? 제곱의 평균은 제평 제곱 평균 평균 제곱 그걸 뭐하면? 빼면 뭐가 나온다? 분산? 분산 맞아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얘들아 이 정리를 한번 할게요. 따라하세요. 이산항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게 주 관심사야. 근데 이 표준 편차 내가 따로 안 썼어. 그냥 분산에 뭐만 씌우면 되니까 씌우면 되니까 평균 구하는 방법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x가 가지는 값 그때 확률 그걸 뭐 한다? 곱하면 다 넣으면 x의 평균이 되고요. 기호로 뭐로 쉽게 나타낸다? m 이렇게 나타낸다. 자 분산은 정의부터 얘기를 할게요. 분산의 정의가 뭐냐 하면 땡땡땡땡의 땡땡 아니 평균 제곱의 편차요? 편차 제곱의 평균 기호는 셈이에요. 편차란 이제 x가 가지는 값에다가 각각의 값에 평균 뺀 게 각각의 편차가 되고요. 편차를 뭐 한다요? 제곱하고 그게 따라서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이 가지는 값에 확률을 곱하고 더해라. 그럼 뭐 구해라? 평균 구해라가 되는 거예요. 색깔로 좀 구분해 줄까? 평균을 구해라라는 말은 따라 확률을 곱하고 더해라. 이 평균 구해라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우의 평균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지우의 평균 구해라 그러면 지우 가지는 값들에다가 뭐를 곱하고 확률 다 뭐해라? 더해라 하면 지우의 평균이 되거든요. 공식을 외워놔야 돼요. 뭐야? 지우의 기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할게요. 지우 나와요.